이번에 제작할 것은 회사 관련 홈페이지인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은 세이마 교육이라는 사업체에서 요구한 내용 사안입니다. 목적은 교육기관 및 개인이 방과 활동 및 야외 활동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또는 단체와도 회사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요구 조건에 이제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최대한 낮은 제작 비용. 두 번째, 제공한 자료들을 최대한 사용할 것. 이것은 이제 같이 동봉된 사진 파일들을 최대한 사용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직접 제작한 UI 디자인 위주로 활용할 것. 기존의 인터넷에 있는 UI나 이제 PNG 등을 사용하면 저작권이 걸릴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독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강조해야 하는 것. 광주를 포함한 전남권 어디서나 활동이 가능한 지역적 특혜. 그리고 회사 측에서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는 헌신적인 입장 표명이 도드라지게 해달라는 것이 이제 요구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기 위해 세 개의 질문을 이제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는 누구인가? 두 번째,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 페이지마다 어떤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런 질문을 스스로 답해야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주어진 조건으로 유스 케이스라는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구조 등입니다.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개의 사용자를 두었습니다. 교육을 듣는 수강자, 교육을 하는 제공자, 그리고 기관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유즈 케이스를 두었는데, 실선으로 연결된 것을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액터와 유즈 케이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뭐하러 홈페이지에 왔냐 이거죠. 교육 수강 지원자는 이제 교육 들으러 왔고, 교육 제공 지원자는 이제 교육을 이제 제공하러 온 것이고, 이제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제 둘 다 하러 온 걸 수도 있죠. 그리고 유즈 케이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점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include를 뜻하는 점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홈페이지 제작에 이제 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 요구 조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한 낮은 비용으로 제작하라. 그래서 저는 제작 툴로 가장 간편하고 저렴하게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워드프레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플러그인은 전부 무료 플러그인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제공한 자료를 최대한 사용할 것. 사진들을 사용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해달라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자금은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직접 제작한 UI 디자인을 사용할 것.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많은 UI가 필요한데, 이를 제작하기 위해 편집 툴인 포토샵과 드로잉 툴인 알파카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정해볼 건데, 워드프레스에서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은 메뉴를 구성한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메뉴를 제작한다는 카테고리를 생성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들어야 하는 메뉴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전에 던졌던 세 개의 질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용자는 크게 세 개가 있었습니다. 교육 수강자, 교육 제공자, 교육기관 및 단체, 그리고 각 사용자에 알맞은 유스 케이스, 즉 기능들도 있었죠. 그럼 이에 맞춰서 메뉴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만들 메뉴는 옛날 수학 시간에 배우던 줄기와 잎을 연상케 할 건데 2차원 구조란 뜻이죠. 다시 돌아와서 유스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개의 유스 케이스가 보이는데, 한 유스 케이스가 나머지 유스 케이스를 포함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include 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교육 및 활동 현황이란 이름으로 페이지를 생성해 봅시다. 그리고 나머지 케이스인 교육 제공 신청하기, 교육 수강 신청하기 페이지를 생성하고 첫 번째에 생성한 페이지에 속하도록 해줍시다. 이로써 줄기 메뉴와 잎 메뉴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러면 메뉴가 얼추 만들어졌죠. 하지만 홈페이지가 그냥 이런 기능만 있으면 안 되겠죠. 다른 메뉴도 만들어 봅시다. 앞의 조건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사진을 최대한 많이 사용해 달라. 그러면 메뉴에 갤러리를 집어넣어 활동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죠. 회사 측에서 비용을 아끼지 않는다는 모습도 보여주고 싶다니 활동 내용도 보여주는 페이지를 메뉴에 넣어줍시다.
또 무슨 메뉴가 필요할까요? 여기 강조 조건을 보면 지역적 특혜를 강조해달라 했으니 커뮤니티 메뉴를 만들어서 활동 지역을 표시해주는 페이지를 만들고 겸사겸사 공지사항과 SS 페이지도 만들어서 메뉴에 집어넣어 봅시다. 이 정도면 메뉴가 얼추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메뉴도 만들었으니 본격적으로 홈페이지의 메인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텅 비어있는 페이지가 보이네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 비어있죠. 그러면 이제 UI를 집어넣어서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드프레스에서 페이지를 제작하는 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헤더, 몸통, 그리고 풋페이지입니다. 마치 신체를 나누는 것 같네요. 우선 헤더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헤더는 이제 홈페이지의 윗부분을 구성하는데 다른 사이트들을 살펴보면 보통 해당 사이트 로고와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이나 아래에 메뉴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메뉴를 넣어 보겠습니다. 괜찮네요. 그러면 로고도 넣어 보겠습니다. 세이만교육 이렇게 이름을 넣었는데 뭔가 허전하네요. 로고도 넣어보는 게 좋겠어요. 세이만교육이라는 이름과 어울리는 로고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드니 더욱 그럴싸하네요. 이제 몸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몸통을 제작하기 앞서 알맞은 색상을 정해줍시다. 저는 그냥 편한 색깔인 하늘색을 골랐습니다. 그럼 몸통에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이제 보내준 사진들을 사용하면 좋겠네요. 적당한 사진을 한 장 골라보겠습니다. 바로 페이지에 집어넣고 확인해 봅시다. 너무 정적이고 심심하네요. 효과나 기능이 좀 있으면 좋겠네요. 한번 다른 홈페이지를 참고만 해볼까요? 이렇게 여러 사진들이 좌우로 움직이면 좋겠네요. 이런 기능을 포토 카루셀, 사진 회전 목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능을 쓰기 전에 사용할 사진을 미리 제작해 봅시다. 그냥 사진을 삑 넣는 것보다 텍스트와 데코를 집어넣어 보기 좋게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텍스트와 활동 사진들을 적절히 섞어 메인 페이지에 넣을 사진을 제작합시다. 3장 정도는 있어야 포토 카르셀을 만들 수 있겠네요. 만들어둔 사진을 집어넣고 적절한 효과들도 넣어줍시다. 더욱 볼만한 것 같네요. 방금보단 덜 심심하고 지루하네요. 메인 페이지에 이것만 있으면 안되겠죠. 다음은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아이콘 박스란 걸 만들어 볼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4개의 아이콘 박스를 만들어 일렬로 나열해 둘 겁니다. 우선 하나의 UI를 4분할 하겠습니다. 이러면 한 줄에 4개의 UI를 넣을 수가 있겠죠. 각각의 UI 칸에 아이콘 박스를 집어넣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아이콘 박스에 그림을 놓고 알맞은 텍스트 내용을 집어넣도록 합시다. 배경도 허전하니 하얀색 배경을 집어넣어 줍시다. 얼추 된 것 같은데 조금 밋밋하네요. 호버 효과를 넣도록 하죠. 호버 효과는 UI와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는 기초적인 이벤트로, 예를 들면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테두리가 진해지는 효과가 있죠. 호버 이벤트를 넣으려면 최소 2개의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마우스가 올려있지 않을 때와 마우스가 올려있을 때 디자인 2개를 준비해서 사이트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제 아이콘 박스에도 호버 효과가 추가되었네요. 다음은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 한번 고객과의 연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추가 요구가 있었네요. 좀 화려하게 만들어주라는 요청과 영상을 넣어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면 이번에 영상을 넣어 볼 겁니다. 두 종류의 영상을 넣어 볼 겁니다. 하나는 GIF를 넣어 볼 거고 하나는 비디오 영상을 넣어 볼 겁니다. GIF와 비디오 영상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면 GIF는 비디오에 비해 용량이 작고 전송 속도가 빨라 페이지를 구성할 때 GIF를 많이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사진 한 장을 골라줍시다. 그리고 사이트에 넣습니다. 사진이 움직이지 않으니 너무 지루하고 심심하네요. 이제 이 사진을 GIF로 만들어줍시다.
사진을 이제 움직이는 GIF로 교체하고 사이트에 넣어줍시다. 더 동적이고 재미있네요. 이제 비디오를 넣어볼 겁니다. 고객님이 요청하시면서 보내준 비디오가 있네요. 그냥 이 비디오 영상을 쓰는 것도 좋지만 약간의 효과와 자막을 달도록 합시다. 이렇게 만든 비디오 영상을 사이트에 넣어줍시다. 이렇게 영상이 집어넣어진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효과를 하나 더 넣어줍시다. 이 비디오 위젯을 스티키 위젯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스티키 위젯은 화면을 따라다니는 위젯이죠. 이 효과를 넣기 위해 CSS를 작성해 봅시다. 우선 해당 코드를 작성해서 비디오 위젯에 넣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고정되어 화면을 스크롤하면 따라오네요. 그런데 너무 단순히 움직이는 것 같아 조금 지루하네요. 위젯이 부드럽게 이동하기 위해서 CSS를 추가 작성하여 위젯의 트랜지션 딜레이를 줘볼 겁니다. 그리고 위젯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너무 가장자리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수정한 코드를 다시 넣어서 확인해 봅시다. 비디오 위젯이 부드럽게 따라오는 것이 보이네요. 움직이는 범위 더 적당한 게 아주 좋네요. 마지막으로 위젯들을 추가하여 사이트의 빈 공간을 채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페이지가 구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방법으로 다른 페이지도 만들어서 서로 링크를 연결해 두면 좋은 홈페이지가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